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의 잔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2021년 월요일입니다. 4월 셋째 주 원유 선물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WTI 주간 차트입니다. 가격이 64불대에서 61불 가까이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먼슬리로 보면 가격이 상방으로 이제 향하면서 하방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브렌트 같은 경우는 WTI랑 약간 좀 다른 모습으로 지금 거래가 되는 상황이지만 상승을 했다 하락을 하고, 물론 WTI보다 상승폭이 좀 하락폭도 컸고 그렇지만 견고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현재 WTI보다는 브렌트에 가깝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브렌트하고도 약간 차별을 둘 수 있는 그러한 거래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유 관련 리익 숫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개가 마이너스가 됐고요. 캐나다도 한 개가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시장 같은 경우 14개가 증가를 했는데, 현재 3월 이후 처음으로 리익 숫자가 하락하는 상황을 지금 보여줬고요. 그리고 원유와 가솔린 디스텔 재고를 보면 현재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기대치는 하락이었지만 지금 상승을 해서 지금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실제가 예상보다 소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디스텔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더 많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신 제트퓨얼 항공유 생산이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내 원유 생산 수익 공급분을 보겠습니다. 현재 1년 전과 비해서 약 150만 배럴이 적고요. 현재 거의 일정하게 1100만 배럴 수준으로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지난주보다는 적게, 하지만 1년 전과 비해서는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것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미국 내 재고가 있는 것으로 국내 수요를 33일 정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약 5일 정도, 한 6일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에 비해서는 소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정유 생산량입니다. 현재 원유 생산량보다 정유 생산량에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2020년, 21년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생산이 증가되었고, 이게 계속 어느 정도 소폭으로 증가할 건지, 아니면 중간폭으로 증가할 건지, 아니면 또 하락할 수 있는지,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1번과 2번 중간 사이나 아니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가솔린
수요는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5월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을 보면 급격히 하락을 했다가 기계적인 반등도 있었지만 5월부터 9월까지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가솔린 수요 같은 경우는 디맨드와 봤을 때 수요가 1년 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졌죠. 약 330만 배럴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도 소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비해서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날씨도 좋았고, 또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을 하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기 때문이죠. 덜 위험하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1년 전에 비해서 4월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 26일.3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코비드 같은 경우는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대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현재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현재 비교했을 때 계속 여기 같은 경우는 소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아니면 2번 사이에서 이 중간에 상승세로 계속 정유 생산량이 늘 것 같습니다. 현재 크루드 같은 경우는 약 4억 9,300만 배럴이 있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비해서 28.3, 2,830만 배럴이 하락을 한 상황이죠. 그리고 디스틸 같은 경우 소폭으로. 예, 그러면 과연 가솔린 가격은 현재 얼마이고 실제로 수요가 얼마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보통 서부는 약간 비싼 경우고 시카고는 원래 비싸고요. 일리노이는 현재 지난주에 비해서 약 10센트 또는 5센트 평균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몇몇 주들이 지난 영상을 보셨으면 몇 개의 주들이 가격이 약간 변동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가격은 2불 78에서 약 2불 88센트로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5센트에서 10센트 가격 차이가 일어나고 있고, 현재 가솔린 가격 평균은 계속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WTI 주간 가격 이동폭을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1월부터 현재까지 첫째 주, 둘째 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상승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을 했고, 전주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더 크고, 그리고 빈도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만큼 유가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지난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4월 말까지 유가가 거의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WTI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10월부터 4월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60을 도달하면서 65 사이 여기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지금 60에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5월 말부터
9월 정도까지 9월 초까지 죄송합니다. 5월 말부터 다시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40불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었죠. 근데 현재 2월부터 현재까지 60불 선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롭게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OECD 재고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현재 2월까지 자료인데요. 2015년에서 2019년 통계가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오펙 오일 재고는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보시면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죠. 미국 재고가 약 5억 배럴 수준인데 비해서 OECD를 총 합치면 무려 32억입니다. 배럴. 현재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약 1억 5천만 배럴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난 6개월 동안 오일 재고가 굉장히 하락을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셰일 오일 생산량이 급감을 했고 또한 오펙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재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유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표면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도 코로나 확진 상황을 보겠습니다. 인도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문제로 계속 여겨온 상황인데 최근에 들어서 급상승을 했다는 게 약간 조금 의심적인데 인도가 이렇게 거의 30만 명 증가를 빠르게 했다는 것은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도 상황이 어떠냐면 죄송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0만 배럴 수입한 나라입니다. 약 500만 배럴 쓰지만 이거에 20%를 하시면 약 100만 배럴이죠. 지금 약 원유 수요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약 100만 배럴 20% 감소한다는 그러한 지금 뉴스가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이 2019년 대비 그 이상으로 회복한 상태고 미국은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배럴로 인해서 가격이 지금 크게 변한다고 미디어에서 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인도가 설사 20%가 감소를 해도 가격에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약간 좀 과장된 게 있다고 보고 20%까지 하락을 하진 않겠지만 설사 20%가 하락을 해도 충분히 인도가 소비를 못할 것을 다른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은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더 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재 하방과 상방 요인이 있는데 지금 선물 가격을 보시면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전의 앞뒤죠. 말만 그럴싸하게 바꿔서 현재 세계 경제 회복 낙관론이 EIA랑 IEA네요. IEA랑 그다음에 EIA인데 여기서 립 서비스를 해줬기 때문에 원유가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바로 한 주가 지나서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일본, 브라질 약 400만 배럴 근데 소폭으로 감소를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인도보다는 못하지만 인도가 3위고 일본이 4위인데 약 400만 배럴을 못 씁니다.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현재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2019년을 봤을 때 약 480만 배럴을 사용을 했고요. 수입 물량이 아닙니다. 사용한 물량 400만 배럴은 수입, 약 500만 배럴 되는 거는 소비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도리어 2019년은 370만 배럴이었는데 2020년은 390만 배럴로 소폭 상승을 합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 상황이 나쁘더라도 인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일 거고 의료 체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결국은 5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에서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오펙이나 그 밖의 국가들이 수급을 조절을 할 수 있다면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인도로 인해서 그리고 일본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거의 회복을 했고 그리고 중국이 그 이상으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고용 및 실업 상황 그리고 기타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주에 비해서도 숫자가 좋게 더 낮게 발표가 되었고요. 약 54만 7천 명 예상치보다 훨씬 낮았고 하지만 현재 2주 연속 수령자는 37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70만 명 높은 수죠. 그리고 현재 약 1,700만 명 이상이 코로나 관련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 적어졌고 그리고 연속 수령자도 적어졌지만 현재 약 1,700만 명 정도가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아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 800만 명이 실업 증가를 했다. 결국은 노동시장과 취업시장, 실업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볼 수 있고요. 3월 내구재 주문이 단지 0.5% 증가한 데 이로 인해서 굉장히 실망적인 그러한 발표였고요. 실제는 0.5고 기대치는 2.2%입니다. 결국은 4분의 1도 못했다는 거고 그만큼 단순 소비재는 굉장히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데 비싸거나 1년 이상 갈 수 있는 내구재는 지금 증가가 굉장히 소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CPI 3월 인덱스는 0.6% 1년 2월에 비교해서
그리고 1년 대비 2020년 3월에 비교해서 2.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은 2월 달에 비해서 9.1% 상승을 했고 1년 대비해서 22.5%가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남미 지역, 라틴 아메리카의 가솔린 가격이 상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미국도 남미 못지않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간 안에. 그리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지금 올 타임 하이. 현재 기업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굉장히 상승폭이 큽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과 텍스 증세를 놓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았는데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펙 플러스 미국 기타 소식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든이 기후 변화, 클라임 체인지 서밋을 했는데 세계 여러 정상과 우선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금 남아 있고요. 현재 다른 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바이든 기후 변화에 대한 약간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생산량은 전주와 비교해서 계속 그리고 하지만 정유 생산량은 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1480만 배럴 생산했고 인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약 20% 정도 감소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경제 제재, 해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으로 해서 약간 회의가 협상이 타결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변수가 작용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시리아 해안가에서 이란 유조선이 이스라엘 배후에 있는 세력으로 인해 드론 공격을 받았고 지금 화재가 났다는 소식이 월요일 저녁에 보도가 되었고요. 현재 사우디와 예멘은 계속 드론과 로켓으로 사우디의 석유, 정유 시설을 공격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중국, 미국, 인도, 일본, 유럽 순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회복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제일 강하게 그다음 미국 그다음에 인도, 일본, 유럽이고요. 현재 미국과 중국은 둘이 합치면 약 2천만 배럴이 되는 거고 3인 인도는 약 500만 배럴이 약간 안 되고 그리고 일본은 약 400만 배럴. 유럽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틀리긴 하지만 현재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약 100만 배럴 정도는 어느 정도 혹은 50만 배럴 정도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중국이 더 매입을 할 수도 있고 그 밖에 아시아 국가들도 매입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오펙 회의 예정이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조인 테크니컬 미팅을 했는데 이제는 매니저리얼 미팅을 합니다. 현재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분위기고 그로 인해서 증산을 늦추거나 감산을 유지할 거나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의 기후 변화로 보겠습니다. 현재 몇 퍼센트 감축한다, 반으로 CO2 이미션을 반으로 언제까지? 2030년까지 지금 9년 남았는데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은 그리고 기술은 누가
바이든은 4년밖에 못 하고 뭐 재임을 한다고 하면 8년이면 뭐 2029년에 아웃인데 현재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크게 지금 발생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주, 캐나다, 그리고 기타 미국 내에서도 텍사스, 뭐 뉴멕시코, 그리고 펜실베니아, 뭐 노스다코다,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그런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반발이 있죠. 결국은 원유, 화석 연료를 줄이겠다. 그러면 기존의 에너지 산업에서 특히 원유랑 천연가스, 석탄, 그런 산업이 발달되고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 같고요. 제가 현재 알아본 바로는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금 굉장히 반발이 큽니다. 바이든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한테 지금 우호적인 지역은 캘리포니아, 뭐 프래킹을 더 이상 허가하지 않고 2030년엔 45년 없애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미국 수요가 거의 회복을 했고요. 가솔린 수요로 보면은 거의 해결을 했고, 하지만 디스텔이나 특히 제트 퓨얼 같은 항공용 수요는 여전히 저조하고요. 그리고 인도, 일본, 유럽이 침체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난주에는 IEA에서 긍정적인 전망과 미국 재고 감소 소식으로 석유 가격이, 원유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현재는 약간 그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인디아 크래시 앤 재팬 시츄에이션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급전환했죠. 현재 바이든의 기후변화 일방적인 회의로 인해서 여러 정상과 그리고 여러 산업체 그 지도자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 공급 증가 및 수요 증가에 따라서 증산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회의에서 지금 그게 될 것 같고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건,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 바이든이 전함을, 해군 선박을 두 척 흑해로 보내다가 푸틴의 큰 반발로 인해서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푸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란, 그리고 기타 미국의 대립하는 국가들은 바이든을 그다지 대단한 지도자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수급 조절로 인해서 현재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이제 가격을 상승을 해서 이제 그동안 손해봤던 걸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미국 취임 100일 만에 백신 접종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금 바이든이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지율이 50% 이상입니다. 업무 평가가 지금 국정운영 평가가 50% 이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로서 인해서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는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WTI는 60대 초반, 그리고 브렌트는 60대 중반에서 지금 스떡이 된 상황이고, 이번 오펙 회의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원유는 하방 분위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60불은 지키자. 그리고 상방 가능성이 지금 이 사소한 걸로 인해서 뭐 소폭으로 증가했고 재고도 그렇게 감소를 많이 안 했는데 가격이 훅 오른 것처럼 또 기대치 이상으로 반응을 해서 상방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거래를 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연준에서 4월 또 회의가 있고 그리고 수요일 28일은 또 오펙 플러스 미팅이 매니저리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의를 하시고 거래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바이든, 우리 문 대통령님, 그 다음에 터키의 독재자, 여기 푸틴도 있고요. 여기 인도 모디도 있고, 여기 마리오도 있고, 독일 시진핑, 하여튼 뭐 세계 정상 지도자들이 바이든이 주최하는 사우디도 있네요. 주최하는 클라이밋 체인지 서밋을 해서 기후변화 해서 굉장히 지금 반발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잘 하시고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